그리고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어제 보도 내용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10여일 후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이재명도 쏘고 나도 그대로 말씀드리면 자결하겠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경찰이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 여사가 감정에 북받쳐서 이런 얘기를 감정적으로 했다. 경호처에 실망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었다 치죠. 그게 뭐가 문제죠? 아,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남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려고 하면 김건희라는 사람이 총기 발포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문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남편이 잡혀가고 혼자 됐는데 그걸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감정이 북받쳐서 그 실망감, 상실감, 볼멘 소리, 지나가는 소리로 하소연조로 한 얘기를 그거를 직원이 듣고 직원의 상사에게 전달했는데 그 전달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투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MBC 보도를 가지고 야, 김 여사가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야, 이거는 무슨 총 가지고 정말 어마무지한 일을 저지를 것처럼 이런 프레임과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 이거 일종의 악마화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한심한 여론몰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악마화에 그 어떤 악영향이랄까요? 이런 걸 우리가 계속 목도해 왔고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당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의 언론 보도가 용인되면 저는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도 용인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몸조심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보도와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가정 그리고 추론과 아니면 약간의 사실을 버무려서 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결국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잠깐 흥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박정원 교수님, 윤 대통령도 사실은 총기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연결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김 여사가 권한도 없는 사람이 총기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그래도 선은 지켰어야지 이 정도 얘기면 된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겁니다. 체포영장 1차 시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기 사용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그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 벙커를 갔다가 방문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경호처의 지금 뭐 핵심은 비화폰의 증거인멸과 그다음에 체포 저지 요 두 가지인데 증거인멸 부분들은 빠르게 좀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부분은 향후에 이제 그 불법적인 지시 또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향한 무력 사용이잖아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디까지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는 김 여사의 이런 발언, 자극적인 발언 말고도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나 또는 경호처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저는 굉장히 좀 면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MBC 보도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대통령 내외가 복귀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